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학 프로그래밍 언어 20차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단순 포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포문이 동일한 것을 또는 일부 파라미터만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거의 유사한 형태의 프로세스들을 어떤 연산들이 되겠죠. 이 연산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포문을 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예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예제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 더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짝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10가지 정도만 덧셈하면은 아마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길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까지 더해라, 20까지 더하는 과정을 또 한다, 여기에다가 11, 12, 13 해가지고 20까지 또 씁니다. 뭐 엄청나게 인내심이 강하면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0까지 더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를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까지 더하세요 하면은 나 못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단순한 거를 여러분들 손으로 일일이 더해 나가거나 또는 여기에 일일이 다 써 나가는 거 너무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반복 수행문을 쓰면은 효과적으로 단 한 줄 내지는 두 줄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할 수가 있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for 문의 경우 for 문의 문법을 보면은 for 해서 초기 조건, 그 다음에 종료 조건, 그 다음에 파라미터 변경,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에 수행문 블럭을 수행문들을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초기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초기 조건은 여기가 초기 조건이 되겠죠. 이 녀석이 초기 조건이고, 종료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만 요것이 종료 조건일 겁니다. 종료 조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파라미터를 변경하는데 파라미터는 1에서 2로 2를 더하니까 1 증가하는 거고, 2도 마찬가지로 3에서 1 증가하고 1씩 증가하네요. 그죠? 1 증가.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는 아마 파라미터의 변경 방법은 1씩 증가하도록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초기 조건은 아마 어떤 새로운 파라미터를 써야 될 것, 파라미터가 여기 들어가니까 새로운 파라미터를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라미터는 초기 조건은 i를 우리가 쓸 거고, i는 1부터, 그 다음에 종료 조건은 10까지 해야 되니까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죠?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리고 파라미터는 i가 하나씩 증가하도록 이렇게 세 개를 쓰고, 그럼 수행문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합이라는 것을 했는데 여기 이제 파라미터가 합 말고 인테저로 또 인테저로 i라는 파라미터 우리가 새로 썼으니까 요거를 삽입을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수행문은 어떻게 합에다가 i를 계속 더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에다가 i를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C언어로 포문을 완성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발전을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옮겨서 써보면은 for i는 1부터 i는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 다음에 i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합에다가 합은 합 플러스 i니까 요거 좀 간단하게 쓰면 뭐가 될까요? 합 플러스 이퀄 i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문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C 언어로 반복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합을 누적되는 합을 1부터 10까지 누적되는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부터 30까지 누적되는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녀석을 30으로 바꾸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 하고 싶어. 1부터 100까지 누적합을 구하고 싶어. 이걸 100으로 바꾸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10으로 썼다가 30으로 했다가 100으로 했다가 그럼 예를 들어서 1부터 1000까지 더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1010으로 이렇게 종료 조건만 바꾸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100부터 1000까지 더한다 하면은 100부터 1000까지니까 시작 조건을 이 녀석을 이제 1이 아니고 100 그리고 종료 조건을 1000 이렇게 쓰면은 100부터 1000까지 더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누적 합을 구하는 C 언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for loop를 쓰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덧셈해 나가야 되는 것들을 굳이 그렇게까지 귀찮게 실제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기계가 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전부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해들 보니까 인테저 합에다가 인테저 i 새로 더했죠.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i 1부터 어디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하나씩 더한다. 그리고 합은 합 플러스 i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어떻게 썼습니까? 프로그램에서는 합 플러스 이퀄 i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을 했으니까 연산자 수업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1부터 10까지 합은 얼마냐 이렇게 프린트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1부터 10까지 합은 이렇게 %d로 정수를 더하니까 %d로 출력을 하세요. 그죠? 그런데 뭘 출력해야 되느냐? 어떤 배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을 해야 됩니까? 합이라고 하는 계속 누적되어 있는 합을 출력을 하세요. 그래서 합이라는 배수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출력을 정수형으로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제 다시 써보면은 합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d 정수형 그죠? 정수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d형으로 말이죠. 그죠? 정수형으로 출력한다. 이 모양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1부터 10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껏 기계에 부풀어가지고 당연히 55가 나오겠지 해가지고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라 말만 쓰고 실행을 안 하네요. 실행을 안 하고 여기에 합은 지역 변수를 사용했는데 뭐라 뭐 원인이 나오고 그죠? 여기 경고 C4700번에 초과되지 않은 합이라는 거를 지역 변수를 사용했다 뭐 이런 말들이 막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합에다가 계속 이 다른 값들을 누적해서 더해 나가는데 더 하려면은 누적해서 더할 때는 초기 값이 얼마여야 된다? 0부터 더 0이라고 저장을 해두고 거기에다가 값을 더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변수만 선언해 놓으면은 이 변수 안에는 어떤 내용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마 그래도 이 지금 비주얼 커뮤니티,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커뮤니티 버전들은 아주 높은 버전들은 친절하게 실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의 버전들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실행을 하죠. 근데 이상한 데이터들이 막 나와요. 이상한 값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55가 아닌 어떤 다른 값들이 막 나옵니다. 그럴 수 충분히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변수를 처음 선언을 해놓으면은 이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이미 프로그램을 부팅하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서 이미 다른 쓰레기 값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다. 요거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억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은 기억 공간을 할당한다. 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공간을 할당하는 거죠. 기억 공간의 이름은 HAP, 합이라는 기억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합은 인테저, 정수형이기 때문에 요거 합은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수형 변수는 길이가 4바이트의 공간이, 그러니까 기억 공간인데 4바이트의 기억 공간을 할당합니다. 그러면은 기억 공간 안에 이미 깨끗하게 청소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된 기억 공간을 할당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기억 공간을 할당해주는 게 아니고 중앙 처리 장치에 있는 임의의 기억 공간, 중앙 처리 장치 옆에 있는 기억 공간에 임의로 4바이트만큼을 떼서 여기 합이라는 곳에다가 이름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미 다른 데이터들이, 다른 0과 1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말은 대개 이렇게 기억 공간을 할당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다른 데이터들이 거기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안에 이미 다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걸 청소를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쓰레기 데이터들,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쓰레기 데이터들이 거기에 먼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처음에 기억 공간을 할당할 때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 4바이트가 되도록만 기억 공간을 할당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안에 뭐 0, 1, 0 이래가지고 얼마? 요것이 4바이트니까 32비트 자리가 거기 안에 0, 1, 0들이 뭐 32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를 청소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기화라는 말, 여기 초기화라는 말이 있죠. 이 초기화라는 말이 결국에는 기억 공간을 청소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I는 어떻게? I는 청소 안 했는데요. I는 청소를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I는 1 이렇게 처음부터 I에다가 값을 막 이렇게 더해 나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I는 1입니다.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하나씩 증가한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여기에서 청소를 하는 거죠. I에다가 1이라는 값을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값을 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인테저 합 이렇게 선언하면은 값이 배정이, 여기도 마찬가지 인테저 I 이때까지는 값이 배정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i는 1이라고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합은 여전히 어떤 값도 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초기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쓰게 되니까 여기에 이미 기존의 다른 쓰레기 데이터 때문에 여기 경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경고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초기화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 가지고 이미 비정상적인 초기화되지 않아서 이 쓰레기 같은 쓰레기 값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 하는 그런 경고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에 합은 0이다 이렇게 해서 변수를 선언하면서 이것의 의미는 선언과 초기화를 함께 한 겁니다. 초기화. 그래서 선언도 하고 변수를 선언하면서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합 플러스 이퀄 i로 이렇게 바꿔서 써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니까 55라는 값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 누적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적곱을 한다. 누적곱을 예를 들어서 for 해보니까 재밌네. i는 1부터 i는 10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 다음에 합은 곱하기 equal i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렇게 쓰면은 그 결과는 얼마가 나올까요? 0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여기 합을 초기 값으로 0으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i가 1이 되건 2를 곱하건 3을 곱하건 4를 곱하건 계속해서 0 곱하기 1 그래서 0이 저장되고 거기에다가 0 곱하기 2 또 0이 저장되고 0 곱하기 3 또 0이 저장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합에 저장되는 값은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값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곱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다. 그거를 저장할 거다 하면은 이때는 합을 뭐라고 초기화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곱하기를 하는 거라면은 요거는 합 이퀄 1이라고 초기화를 해놓는 게 맞겠죠. 그래서 1이라는 값을 초기화해 놓으면은 1 곱해서 합에 저장하고 2 곱해가지고 합에 다시 저장하고 3 곱해서 합에 저장하고 그러면은 1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1 해서 2가 저장될 거고 그 다음에 3을 또 곱해주니까 2 곱하기 3 하면 6이 저장될 거고 그 다음에 4를 곱할 거니까 6 곱하기 4 해서 24가 저장될 거고 그 다음에 또 5를 곱할 거니까 24 곱하기 5에서 120이 저장될 거고 이렇게 이제 저장이 값이 바뀌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 내가 이 변수를 쓰는 의미는 누적합을 저장할 것인가 또는 누적곱을 저장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초기화하는 값도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초기 값은 전부 다 0이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누적합의 경우에는 맞는 말이 되겠지만은 누적곱을 구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for loop를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합을 구하는 거다. 여전히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여기죠. 이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이거는 1부터 10까지
그러면은 1부터 100까지 하려면은 이걸 바꾸고 이거를 10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컴파일 빌딩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하고 실행 파일 만들고 그 다음에 100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거 또 바꿔야 돼. 또 1000으로 바꿔서 또 컴파일하고. 예, 그러면은 이 값이 바뀔 때마다 계속 컴파일을 해야 되네. 아, 그것도 좀 불편해. 프로그램에 그런 기능 없을까? 뭔가 내가 원하는 내가 그냥 값을 입력만 하면은 알아서 계산을 하도록. 그래서 1이 10이 됐건 100이 됐건 1000이 됐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값만 실행을 하면은 내가 값만 입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값만 입력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 값이 계속해서 바뀌도록.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이 계속 바뀌도록 하려면은 이제 굳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지 말고 이렇게 초기화하지 말고 내가 값을 새로 주고 그걸 가지고 초기화를 하면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합은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합은 초기화를 이렇게 해두고 합은 0으로 초기화를 해두고 어떤 상한값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상한값 그러니까 이 값을 어떻게 이 값을 우리가 max라고 이렇게 쓰고 max 값을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integer max, 그죠? max라고 이렇게 변수를 하나 더 쓰고 근데 그 변수는 이 max라는 값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값,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값을 키보드로 입력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사용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는 scan F, 그죠? scan F 펑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저로 선언했으니까 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내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어디에다 저장할까요? max에다 저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max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max에 저장할 때는 키보드에서 저장할 때 이렇게 AND 기호를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AND 기호를 하나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이제 포인터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배우면 저게 포인터다 하는 걸 알 수가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max라는 값을 넣어주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10이라는 이 값을 이제 뭐로 바꾸느냐? 이거를 max라는 변수로 바꾸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컴파일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max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값까지의 누적합을 구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융통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까지, 1000까지, 만까지 또는 뭐 25까지만 더한다.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25, 이번에는 25까지만 더 할 거야. 키보드로 25. 이번에는 200까지 더 할 거야. 키보드에 200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굳이 프로그램을 매번 실행할 때마다 컴파일 다시 하고 그래서 빌딩 다시 해가지고 다시 실행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한번 컴파일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실행할 때마다 값을 변경시켜서 넣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꾸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조금씩 이제 프로그램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1부터 10까지 더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for 1000까지 한다. 그러면은 i가 1부터 어디까지? 1000까지 이렇게 되겠죠. i는 1부터 i는 1000까지 하나씩 증가하시고 이렇게 쓰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는 500에서 1000까지라고 문제에 되어 있으니까 500에서 1000까지 같으면은 어디가 될까요? i는 시작 조건이니까 500에서 1000까지니까 i는 500, i는 500부터 1000까지 이렇게 쓰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500에서 1000까지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면 최대값은 정했으니까 최소값마저도 우리가 정하고 싶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최소값이 되는 최소값이랑에 해당되는 변수 하나, 그 다음에 최대값에 해당되는 변수 하나, 두 개를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한 값을 시작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한 최대값을 종료 조건에 주고, 하나씩 더해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누적합을 구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과정들을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한번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 준비되고 프로그램 코딩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실행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하는 거는 다음 차시 수업에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차시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